기적 수업 워크북 1과 이 방, 거리, 창, 장소 안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1. 이제 주위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무엇이 눈에 들어오든 그것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라. 이 테이블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의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그 다음에는 좀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더 넓은 범위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라. 저 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 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 그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3. 이 말들이 특정한 순서에 입각하지 않았음에 주의하라. 또한 적용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두지 마라.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연습의 목적이다. 이 말은 눈에 무엇이 보이든 거기에 적용된다. 오늘의 아이디어를 실천하면서 전혀 차별을 두지 마라.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마다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려고 하지는 마라. 이 연습이 하나의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특별히 제외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다 같다. 기적 수업 워크북 2과 이 방, 거리, 창, 장소 안에서 보이는 것이 내게 갖는 모든 의미는 내가 부여한 것이다. 1. 이 아이디어로 하는 연습은 첫 번째 레슨과 같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되 어느 것에 눈길이 닿든 그것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라. 그런 다음 점차 범위를 넓혀가라. 좌우 어느 쪽에 있는 것이든 빼먹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라. 가능하다면 돌아서서 뒤에 있던 것에도 적용하라. 적용 대상을 선택할 때 가능한 한 차별을 두지 말고 어떤 특정한 것에 집중하지 마라. 그리고 한 영역에서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적용하려 애쓰지 마라. 그러면 스스로 너무 긴장하게 될 것이다. 단지 가볍게 그리고 재빨리 주위를 돌아보되 크기나 밝기, 색, 재료 혹은 그에게 갖는 상대적인 의미 등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도록 하라. 2. 단지 눈에 띄는 대로 대상을 선택하라. 몸에게나 단추에게나 파리에게나 바닥에게나 팔에게나 사과에게나 똑같이 편하게 적용하도록 하라. 어느 것에 아이디어를 적용할지의 유일한 기준은 그 위에 눈길이 닿았다는 것뿐이다. 어떤 특정한 것을 포함시키려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특별히 제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기족 수업 워크북 3과 이 방 안에서 내게 보이는 그 어느 것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1. 이 아이디어 또한 앞의 것들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차별도 두지 말고 적용하라. 무엇이 눈에 들어오든 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다. 어떤 대상이든 그것이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판단을 위한 연습이 아니다.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모두가 적절한 대상이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그대에게 감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느낌도 가능한 한 옆으로 제쳐놓고 다른 것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적용하라. 2. 오늘 연습의 요점은 그대의 마음에서 모든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지금 그대에게 보이는 그대로 사물을 보며 그대가 정말로 그 대상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대상을 선정할 때 판단에 구애받지 않도록 완전히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느 대상도 다른 것과 같다. 똑같이 적절하며 따라서 똑같이 유용하다. 기족 수업 워크북 4과 이 생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생각들은 이 방 안에서 내게 보이는 것과 같다. 1. 앞의 것들과는 달리 이 연습은 오늘의 아이디어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번 연습 기간에는 약 1분 정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시하면서 시작하라. 그런 다음 오늘의 아이디어를 그 생각들에 적용하라. 벌써 불행한 생각들이 떠올랐다면 그것들을 오늘의 아이디어를 위한 대상으로 삼아라. 그렇지만 그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만 선택하지는 마라. 생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면 생각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들어있어 어느 것도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까닭이다. 2.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할 때 통상적인 구체성이 요구된다. 나쁜 생각은 물론 좋은 생각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어느 생각도 그것이 감추고 있는 참된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다. 좋은 생각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의 그림자일 뿐으로서 그림자는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나쁜 생각은 영안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대는 그 어느 것도 원치 않는다. 3. 이것은 중요한 연습으로서 약간 형식을 바꿔 수시로 반복할 것이다. 여기서의 목적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부터 의미가 없는 것을 가려내는 목표를 향한 첫 단계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의미 없는 것은 그대의 외부에 있고 의미 있는 것은 그대의 내면에 있음을 배우는 장기적인 목적을 향한 첫 시도이다. 또한 무엇이 같은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인지하도록 그대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 그대의 생각을 사용할 때 그 생각에 들어있는 중심 인물 혹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이 방에서 내게 보이는 것과 같다. 4. 특별히 해롭다고 생각되는 생각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연습을 위해 사용할 보다 임의적인 진행을 대체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을 1분 이상은 살펴보지 마라. 아직은 너무도 경험이 없어서 이리저리 정신이 팔리는 경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이 연습은 이러한 종류의 첫 번째이므로 생각과 관련된 판단을 내려놓기가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이 연습은 하루에 서너 차례 이상 반복하지 마라. 나중에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기적수업 워크북 5과 나는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속상한 것이 아니다. 1. 이 아이디어는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 또는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대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말로 묘사하면서 그대를 속상하게 만든다고 믿어지는 바로 그것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라. 속상함은 두려움, 걱정, 우울, 불안, 분노, 증오, 시기, 기타 여러 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며 모두가 다르게 지각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형식은 문제가 아님을 배울 때까지는 각 형식은 오늘의 연습을 위한 적절한 대상이 된다. 같은 아이디어를 각 형식에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같음을 인지하는 첫걸음이다. 2. 그대를 속상하게 만든다고 지각되는 어느 특정한 원인에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때 그대를 속상하게 만드는 형식과 그대가 생각하는 원인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라.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아내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폐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먼저 마음 안에서 그대가 믿는 속상함의 원인들과 그 결과로 일어난다고 그대가 생각하는 속상함의 형식들을 찾는 것으로 이 연습 시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3. 앞의 연습들에 비하면 이 연습을 하면서 차별을 두지 않거나 어떤 대상에 더 비중을 두지 않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연습에 앞서 다음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소한 속상함이란 없다. 모두 똑같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린다. 그런 다음 그것이 얼마나 크게 혹은 작게 생각되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지 마음을 살펴보라. 4. 그대를 속상하게 만든다고 지각되는 원인들 중에는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엔 먼저 다음을 생각하라. 이 형식의 속상함은 간직하면서 다른 것들만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연습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똑같게 여기리라. 이제 1분여를 넘지 않는 시간 동안 그대의 마음을 검색하면서 그대가 그 형식들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속상하게 만드는 몇 가지 형식들을 찾아내도록 하라. 그대가 지각하는 속상함의 원인과
그로 인하여 경험하는 감정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여 각 형식에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라. 예를 더 든다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아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퇴직에 대해 낙담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 서너 차례면 충분하다. 기적 수업 워크북 6과 나는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속이 상한다. 1. 이 아이디어의 연습은 앞의 것들과 아주 유사하다. 다시 반복하지만 아이디어를 적용할 때 속상함의 형식과 지각된 원인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에 화가 난다. 나는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대해 걱정한다. 2. 오늘의 아이디어는 그대를 속상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에든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하루 내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1분여 정도 마음을 검색하고 그 과정에서 검색되는 속상한 생각들에 모두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한다. 서너 차례 연습이 필요하다. 3. 다시 반복하지만 만약 다른 것들에 비해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기가 꺼려지는 생각이 있다면 앞의 레슨에서 언급한 다음 두 가지 주의사항을 떠올리도록 하라. 사소한 속상함이란 없다. 모두 똑같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린다. 그리고 이 형식의 속상함은 간직하면서 다른 것들만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연습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똑같게 여기리라. 기적 수업 워크북 7과 나는 오로지 과거만을 본다. 1. 이 아이디어야말로 처음에는 정말로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앞의 모든 레슨의 근거이다. 이것이 그대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까닭이다. 이것이 그대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그대에게 갖는 모든 의미를 그대가 부여한 까닭이다. 이것이 그대에게 보이는 어느 것도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것이 그대의 생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이며 그대의 생각들이 그대에게 보이는 것들과 유사한 이유이다. 이것이 그대는 절대로 그대가 생각하는 이유로 속이 뒤집히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이것이 그대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까닭이다. 2. 시간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꾸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대가 믿는 모든 것이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모두가 그대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지 않아야만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 그대에게 시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 들을 때만큼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컵을 바라보라. 3.
그대는 컵을 보는가 아니면 컵을 들어 올리고 목이 말라서 컵으로 뭔가를 마시고 입술에 닿는 컵의 가장자리를 느끼고 아침을 먹는 등등의 단지 과거의 경험을 반추할 뿐인가? 컵에 대한 그대의 심미적인 반응 또한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종류의 컵을 떨어뜨리면 깨질지 아닐지 어떻게 알겠는가? 과거에 배운 것 외에 이 컵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과거에 배운 것을 제외하면 이 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로 컵을 보는 것인가? 4. 주위를 돌아보라. 이는 보이는 모든 것마다 똑같은 사실이다. 눈에 띄는 모든 것에 차별을 두지 말고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인정하라. 예를 들면 나는 이 연필에서 오로지 과거만을 본다. 나는 이 신발에서 오로지 과거만을 본다. 나는 이 손에서 오로지 과거만을 본다. 나는 저 몸에서 오로지 과거만을 본다. 나는 저 얼굴에서 오로지 과거만을 본다. 어느 특별한 것에 오래 머뭇거리지 말며 어느 것도 특별히 빼먹지 않도록 하라. 한 대상에 잠깐 시선을 준 후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라. 기적수업 워크북 8과 내 마음은 과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1. 당연히 바로 이것이 그대가 오로지 과거만을 보는 까닭이다. 실제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다만 밖으로 투사된 자신의 생각을 볼 뿐이다. 마음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시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며 이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은 현재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따라서 그대의 마음은 시간을 이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2. 과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전적으로 옳은 생각은 여기에 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를 떠올린다거나 미래를 예상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할 때 사실상 마음이 비어 있으니 마음은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오늘 연습의 목적은 정말로 마음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때는 언제인지를 알아차리도록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 없는 아이디어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진리는 막혀 있다. 마음이 진정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고 믿기보다는 그저 비어 있었을 뿐임을 인지하는 것이 비전으로 향하는 길을 여는 첫 걸음이다. 4. 오늘의 연습은 눈을 감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실제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아무리 생각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집착하지 말고 1분 정도 마음을 검색하면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라. 한 생각의 중심 인물이나 주제를 거명한 후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라.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연습을 시작하라. 나는 누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 예를 들면 나는 누나의 슬픔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마음 검색이 끝나면 이렇게 마무리하라. 그러나 내 마음은 과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5. 이렇게 하는 것이 짜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하루에 너댓 차례 해도 된다. 힘들게 느껴지면 서너 차례로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오늘의 아이디어를 위한 마음 검색 자체가 불러오는 짜증이나 다른 감정들을 연습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기적 수업, 워크북, 9과 나는 아무것도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1. 이 아이디어는 당연히 앞에 두 아이디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를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아이디어를 벗겨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워크북 연습은 이해가 아니라 실천에 관심이 있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연습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려 한다면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빙빙 돌 뿐이리라. 2. 훈련되지 않은 마음으로서는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이 아이디어는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많은 형식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연습이든 다른 연습이든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각각의 작은 단계를 거칠 때마다 어둠이 조금씩 풀려날 것이며 마음을 어둡게 했던 부스러기들이 완전히 치워지고 나면 마음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혀줄 이해가 마침내 따라올 것이다. 3. 주위를 돌아보면서 눈에 무엇이 포착되든 그것에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이 오늘의 연습이며 서너 차례면 충분하다. 단, 적용 대상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어느 것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핵심 규칙은 반드시 기억하라. 모든 것을 포함하려 하지 말 것과 특정한 것을 제외하려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러한 구분을 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정직하도록 하라. 그러고 싶지 않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4. 예를 들면 나는 이 타자기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나는 이 전화기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나는 이 팔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물부터 시작한 다음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가라. 나는 저 코트 거리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나는 저 얼굴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나는 저 문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기적수업, 워크북, 십과. 내 생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1. 이 아이디어는 그대가 지금 의식하고 있거나 연습 기간 중 의식하게 될 모든 생각에 적용된다. 모든 생각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그대의 진정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런 구분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직 그대는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근거를 갖게 되면 한때 그대의 생각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2.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형식만 약간 다를 뿐이다. 이번에는 이 생각들 대신 내 생각들로 시작하며 그대 주위에 있는 사물들과는 명백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지금은 그대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강조점이다. 3. 그대가 의식하고 있는 생각은 의미가 없으며 내면의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것이고 현 상황보다는 과거 상황을 강조한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이러한 측면의 교정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존재는 그대가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전에 그대의 마음은 사실상 비어있다고 한 말을 다른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은 그대가 뭔가를 본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무를 인지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비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4. 이 연습은 눈을 감고서 하라. 오늘의 아이디어를 아주 천천히 반복하면서 연습을 시작하라. 이어서 다음을 덧붙여라. 이 아이디어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 전과 마찬가지로 이 연습은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검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어떤 종류의 분류도 피하도록 하라.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그대에게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묘하고 잡다한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각각이 마음을 스쳐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학교에 대한 이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취업에 대한 저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5. 언제라도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이 있다면 분명히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매번 마음 검색에 1분여를 넘기지 말되 5번 연습할 것을 권장한다. 시간을 늘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편을 느낀다면 30초 또는 더 짧게 줄일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오늘의 아이디어를 천천히 반복하면서 다음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이 아이디어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